자, 개념 유형으로 먼저 볼까요? 개념 유형 8쪽. 같이 한다. 자, 어떤 수를 n제곱하여 a가 된다. 그지? 여기다 이제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 우리가 알고 있기는 x를 우리 밑, 요놈이 밑이야. 그 다음에 지수에 오는 얘를 n을 지수. 이게 부르지? 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잡아. x를 a의 n 제곱근이라 불러. 그지? 네. 자, 수의 범위에 제한이 없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n은 몇 개? x는 n개가 있는 거야. 복소수의 범위에서 x는 n개. 알았어?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은 4개, 백제곱근은 100개. 알았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곱근은 방정식의 근의 의미야. x의 n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n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n개야. 우리가 알고 있기를 1차면 1개, 2차면 2개, 3차면 복소수의 범위의 3개, 4차도 4개. 그러니까 근이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n제곱근은 n개일 수밖에 없어. n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수원 이후에 있는 수학 1 뒤에서 다루는 수의 범위가 실수로 제한을 할 거야. 실수의 범위에서 수학 1을 다룰 거야.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 이야기들이. 근데 수투도 마찬가지야. 수투도 안 나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 단위 i를 포함하고 있는 허수라는 파트가 안 나와. 왜죠? 걔네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얘네들도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고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좌표 평면은 이미 실수로 가득 차서 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허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허수가. 따라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실수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특별히 복소수를, 허수를 넣어야 되는 순간에는 허수라는 표현을 반드시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이럴 때는 우리가 일단은 머릿속에 복소수의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면. 대부분 제한을 할 거야. 실수라고. 실수로 우리가 제한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얘기하면 얘네들의 개수가 얘네들이 실수의 범위로 제한했을 때 실수 x다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 n이 홀수냐 아니면 n이 짝수냐에 대해서 그 개수가 달라요. n이 홀수일 때는 저기 나와 있는 a 값이 양수가 됐던 a가 0이 됐던 a가 음수가 됐던 간에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의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가져.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얘네들은 무조건 한 개씩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던 루트라는 기호를 확장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는 요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루트는 제곱근을 이야기할 때만 썼던 거고 이제 여기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세제곱근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4를 넣으면 4제곱근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근호는 앞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1이 돼. 그때는 이 근호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가 2가 돼.
2가 될 때는 얘를 생략할 거야. 그리고 3 이상이 될 때만 여기다 숫자를 써주는 거야. 알았어? 거듭제곱근 기호는 3 이상일 때만 숫자 표시를 한다.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정의할 때 책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n이 2 이상인 수에 대해서 이 제곱근들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은 안 들어가는데 계산 과정에서 여기가 1이 되는 순간이 나와. 뭐 이제 봐서 알겠지만 세제곱근 A의 3승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3하고 얘를 약분하듯이 지워서 A만 남는다고. 왜? 이게 1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1이 되면 얘가 없어진다고. 알겠나? 알아둬야 돼. n이 홀수인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한다. 그런데 짝수일 때, 이때가 문제죠. 양수면 이때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해서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깁니다.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이때는 0 한 개만 있는 거야. 0 한 개. a가 음수가 되면 이때는 그죠. 실수의 범위에서는 짝수 거듭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서 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성질들을 우리가 배웠잖아. 그 성질들 중에서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 얘는 A와 같다. 얘는 a가 n이 홀수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냥 a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n이 짝수야. n이 짝수면 이때는 절대값 a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특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미리 이 안에 들어갈 거를 내가 양수라고 딱 제한을 할 거야. 양수 A와 양수 B에 대하여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아.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곱해. 그럼 얘네들은 n제곱근 A, B라고 쓸 수 있어야지. 중요한 건 n제곱근 AB라고 되어 있는 걸 다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로 분리할 줄도 알아야 돼. 얘를 합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분리할 수도 있다. 알겠어? 네? 우리가 배울 때는 요거만 배운다고. 근데 쓸 때는 요것도 많이 쓴다고. 분리도 할 줄 알아야 돼.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나눈다라고 하면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합쳐주는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같아야 돼. 종류가. 에? 역시 다시 분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 n제곱근 A에다가 A의 m제곱이 되어 있어.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A의 n제곱근을 전체를 m제곱했다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A의 m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근호 안에 들어있는 m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와도 되고, 근호 밖에 있는 m제곱은 근호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다 쓰나 똑같은 거야. 상관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NP 제곱근 A의 MP 제곱.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 앞에도 곱해져 있는 값하고 이 뒤 지수에도 곱해져 있는 값이 똑같은 게 있으면 마치 약분하듯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그지? 6제곱근
A의 제곱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6하고 2를 약분하겠지. 세제곱근 A의 1제곱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써도 된다고. 9제곱근 A의 세제곱이라고도 쓸 줄 알아야 돼. 단순하게 얘네들을 이렇게 약분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3하고 이 지수에 있는 자리에다가 3 곱하고 3 곱해서 여기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알아듣는가? M제곱근 거듭제곱근 기호를 2개 이상을 쓰고 있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자? 어? N 그죠? 얘네들은 곱해주자라는 얘기죠. M하고 N을 곱해서 A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놈은 다시 분리할 수도 있어야 돼.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제곱근, 세제곱근 여기 2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12제곱근 2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나는 얘를 가지고 다시 6제곱근 루트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얘를 다시 세제곱근 4제곱근 A라고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이해하시죠? 응?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고 어떤 개념적인 문제들,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듭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볼까? 10쪽에 1-1번. 1-1번에 풀어보셨어요? 네. 다음 몇 번 나오지? 5번 보자. 자, 1번. 옳은 걸 고르는 거야. -4의 제곱근. 제곱근은 몇 제곱한 거야? 우리가 n 값이 짝수냐 홀수냐를 따지잖아. 그랬을 때 제곱근은 2제곱을 한 거잖아. 2제곱. 그지? 따라서 짝수 제곱을 했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2개가 되는 게 맞지. 그지? 맞아? 뭐 정확하게 쓰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i. 2i. 1번은 틀렸어요. 2번 마이너스 512 음수의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겠지. 하나가 아니구나. 3개여야 되지. 3개.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8뿐이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단정문은 대부분 틀린 거예요. 뭐뭐뿐이다. 이거 수상한 거야. 수상히 여겨야 돼. 알겠어? 틀린 거고 마이너스 512의 세제곱근은 3개입니다. 3개. 하나밖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 3번 루트 256은 바꿔야지. 뭐라고 바꿔 써야 돼? 루트 256은 얼마야? 루트 256이요? 루트 256. 256이 16의 제곱이지. 16의 제곱. 따라서 얘는 16이야.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가 있는 거야.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가 있다. 4번 4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가 존재하지. 네. 7번 7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2개가 있다. 5번 n이 짝수일 때 6의 n제곱근 중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이 2개가 있죠. 5번이 맞는 게 맞죠? 5번만 맞습니다. 5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자, 필수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제 2번. 필수제 2번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이 질문들의 이 계산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제곱근 3, 세제곱근, 네제곱근 3, 네제곱근 27, 마이너스 네제곱근 16. 필수제 2번에 1번이야. 필수제 2번에 1번.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곱셈은 네제곱근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네제곱근 8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네들을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3의 네제곱과 2의 네제곱이 돼서 얘는 3 빼기 2, 1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맞아요. 이해하세요?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2번은 세제곱근 5에 5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25 더하기 세제곱근 제곱근 64. 주어져 있는 이 바깥에 있는 5제곱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안으로 넣어도 상관없지? 세제곱근 5에 5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니까 나누기 세제곱근 25는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걸 하나로 만들어서 5의 제곱분에 5의 세제곱이 5제곱이 돼서 5의 3승만 남죠. 세제곱근 5의 3승. 결과적으로 5만 남겠네. 5. 맞니?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은 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항상 2가 생략된 거야. 여기 2가 생략됐으니까 3하고 2 곱해서 6제곱근 64가 2에 6제곱 되는 거지. 결국엔 얘는 2가 되겠네. 정돈된 내용에 의하면 앞에 거는 5, 뒤에 거는 2.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7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세 번째 주어져 있는 건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x의 3승 12제곱근 x의 7승. 곱셈은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아야 돼. 세제곱근, 네제곱근, 12제곱근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배운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이 거듭제곱근의 종류와 지수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지. 3과 4와 12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전부 다 12제곱근으로 맞출 거야. 12제곱근으로 맞추려면 12제곱근 앞에다 4 곱했으니까 지수에다가도 4를 곱해서 8제곱. 두 번째 것도 3을 곱해서 12제곱근 맞추고 x의 9제곱. 12제곱근 x의 7제곱 맞출 수 있겠지. 맞니? 12제곱근으로 다 통일했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하나의 근호로 쓸 수 있는 거야. 8승, 9승, 7승 더하면 x의 24승 나오나요? 맞아? 그럼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곱할 수도 있지만 나눌 수도 있잖아.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2 되고 여기는 1 되니까 근호 없어지면서 x제곱만 남겠죠. 이해하십니까? 알아듣고 있어? 나는 여기 있는 기본 문제 정도, 필수제 정도만 풀겠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돼. 아직 이 기호 쓰는 것도 안 익숙한 상태니까 막 연습해야 되는 거야. 5제곱근의 세제곱근 x, 분모의 제곱근 x, 그 다음에는 세제곱근 제곱근 x의 분모가 5제곱근 x 곱하기 제곱근 5제곱근 x의 분모는 세제곱근 x.
주어져 있는 이 거듭제곱근 복잡하게 생긴 기호를 나는 전부 다 분리할 거야. 분자 분모를 다 분리할 거야. 첫 번째, 5제곱근, 세제곱근, 15제곱근, x. 5제곱근의 제곱근, 10제곱근, x. 이런 식으로 여기 세 개를 다 분리해. 6제곱근, x. 15제곱근, x. 10제곱근, x. 6제곱근, x. 그래 놓고 나서 정리를 먼저 좀 합시다. 6제곱근 x, 10제곱근 x, 15제곱근 x 했더니 남는 게 없지. 1이야 1.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분자와 분모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약분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연산을 해야 돼. 15제곱근, 10제곱근, 6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30제곱근으로 전부 다 맞춰서 그리고 이 근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이게 다 약분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거듭제곱근의 종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최소 공배수로 맞추라고. 30제곱근으로 전부 다 맞춘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 이 문제들의 가지고 이제 뭔가를 계산하는 과정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이야. 거듭제곱근끼리의 크기를 비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 나올 거야.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와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들을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세제곱근 2하고 4제곱근 3과 그 다음에 6제곱근 5 이들 사이에 대도관계를 비교해보자. 누가 더 큰지. 이런 의미를 준 거야.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어떤 수를 4제곱해서 3되고 6제곱해서 5가 되는 걸 지금 써놓은 거잖아. 근데 얘네들끼리 비교하기에는 뭔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를 통일하는 거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세 수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통일하기 위해 이렇게 할 겁니다. 3과 4와 6의 최소공배수로 맞추자. 12제곱근 2의 4제곱 12제곱근 3의 세제곱 12제곱근 5의 제곱 이렇게 다 맞춰놓으면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수를 12제곱해서 첫 번째 16이 되는 거 27이 되는 거 25가 되는 거 이들 사이에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 12제곱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큰 놈이 큰 걸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 제일 큰 놈은 가운데 있는 거지. 그지? 4제곱근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5에 해당하는 세 번째 거 6제곱근 5가 가운데 제일 작은 게 세제곱근 2가 되겠다. 얘네들의 순서는 이런 순서가 될 거야. 그럼 머릿속에 뭘 기억해? 아하,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다른 세 수를 크기 비교할 때는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같게 만들어야겠다.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통일시켜야 된다. 그죠? 통일해야죠. 자, 나오는 김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일반적으로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지? 크기 비교는 큰 거. 실수 A, B의 대소관계. 실수 A, B의 대소관계는 직접 비교. 이건 직접 비교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A에서 B를 빼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제곱을 해서 빼야 되는 상황이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를 B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A 빼기 B의 결과가
양수냐 0이냐 A에서 B를 뺀 게 음수냐에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A하고 B가 같다,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제곱을 하는 경우는 언제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근호를 갖고 있거나 루트 또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 상황은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많이 써요. 둘 다 양수야. 양수인 상황에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잖아. 그럼 얘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이 결과는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이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하고 양수를 더하니까 얘 양수지. 그러니까 요놈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크고 작고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1번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A제곱이 B제곱보다 A제곱 빼기 B제곱이 양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큰 거고 이때는 A가 B보다 큰 거야.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고 A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작다는 뜻이야. 오케이. B에서 A를 나누는 경우는 뭐 나중에 한번 만나겠지만 이런 경우야. 2에 30제곱하고 3의 20승이 누가 더 큰지를 궁금해. 2의 30승하고 3의 20승 중에 누가 더 큰지 궁금해. 그럴 때 얘네들은 나눠주는 거야. 2의 30승을 3의 20승으로 나눠.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떻게 맞출 거냐면 2의 세제곱에 10승 3의 제곱에 10승 8의 10승 9의 10승으로 맞추자고.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지. 그치?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야. 맞지? A를 B로 나눴는데 B분의 A가 1보다 작아. 그 얘기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지. 따라서 2의 30승보다 3의 20승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 나와 있는 A, B분의 A는 B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야. B분의 A가 1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큰 거고 B분의 A가 1이야. 그럼 이거는 A하고 B가 같은 거고 B분의 A가 1보다 작아. 이때는 A가 B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수학에서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들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1번이야. 두 개를 빼보는 거야. 빼보는 거. 이 제일 많이 나와. 특별한 경우에 제곱해서 빼기도 하고 나눠 주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보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도 보입니다. 풀고 나서 나중에 질문도 받을 거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리하시고 됐어? 안 하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고 있을 거야? 종이 차려.
공문도 금요일 방학인가? 했어 방학? 아니 안 했어? 내일 방학이야? 금요일이지. 국고도 금요일? 어? 국고 1월이야? 아 그래? 아 소화가 빠르고 소화하고 방문이 빠르지? 국고는 1월. 1월 며칠? 1월 4일. 문사는 며칠? 1월 6일 하고 있어. 6일? 원래 1월 4일이었는데 미뤄져. 아 언제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면 1월 달이지. 12월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 30일과 31일. 오 그래? 너는 이 다음 주. 1월 첫 주까지는 쉬어도 돼요? 쉬어도 되냐고? 아니요, 이제 다시 할 건데. 뭘 쉬어? 쉬기는 뭐 얼마나 있다고? 안 돼.